안녕하십니까. 칠순쯤 떠나는 세계여행 S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이번에는 체로키족 마지막 세습 족장이었던 대추장의 묘지에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체로키족의 행정수도였던 뉴에코타의 인근 야산에는 체로키족들을 위한 묘지가 있습니다. 야트막한 도로변의 야산인데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젖소 목장 입구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이 공동묘지의 위치와 체로키족 대추장 페스킬레의 무덤을 알리고 1827년 사망시까지 대추장이었던 그가 1812년 미영전쟁 시에 모건연대의 대령으로 참전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닉스 인쇄소의 편집자였던 부디노스의 아내와 우스터 선교사의 어린 딸의 무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문 시간이 늦은 오후여서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전혀 연고도 없던 내가 왜 이곳을 찾는지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는 여정한 과정일 뿐이죠. 궁금증도 있고 팩트체크도 해보자는 생각이지만요. 참고로 저는 달랑 작은 옆구리 가방 하나 메고서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폰 하나 달랑 들고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만 또 활용해서 편집하고 제작해서 유튜브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화질도 좋지 않고 좀 조잡합니다. 오늘은 짐벌 셀카봉마저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습니다. 흔들리는 영상이지만 현장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낙엽이 부스럭대는 언덕길을 숨가쁘게 올라가 봤습니다. 묘비와 묘석들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협소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원래 이 영토, 이 땅은 추장 왕의 땅이었고 영토였는데 말입니다. 제법 육중한 돌로 만든 묘석과 화강암 묘비가 대추장임을 알려줍니다. 묘비엔 대령, 페스킬라, 모가느 부대, 체로키, 1812년 전쟁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지척에 작은 도시 뉴타운의 침례교회가 보입니다. 체로키족 몰락의 현장을 보는 듯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아틀란타가 있는 남쪽으로 몇백 미터쯤 가면 바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뉴타운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 묘비의 주인 페스킬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히스토리 센터의 자료실과 뉴에코타 박물관의 자료실에도 이 페스킬라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키피디아 등의 몇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페스킬러는 체로키족의 마지막
추장이었습니다. 그동안 핏줄로 승계되어 오던 체로키족의 마지막 세습 추장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추대된 혼혈 체로키인 찰스 힉스가 선출되었으나 그마저도 2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혼혈 체로키인이었던 존 노스가 선출되어서 대추장이 됩니다. 위키 백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패스킬러와 찰스 힉스는 일찌감치 젊은 존 노스를 향후 체로키족의 지도자로서 점치고 놓고 육성하였다고 합니다. 패스킬러와 찰스 힉스는 존 노스의 진정한 멘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체로키족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 즉 찰스 힉스, 존 노스, 메이저 리치, 뉴에코타에서 선술집을 운영했던 제임스 벤, 체로키 문자를 만든 세커이아 등이 모두 하나같이 그 체로키족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를 둔 혼혈 체로키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혼혈 체로키인들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은 체로키족이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로키인 어머니와 살면서 그 모친의 시족 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인정받고 또한 체로키 교육을 받았기에 거부감 없이 체로키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주 백인들과 체로키족 사이에는 그 결혼이 전략적으로 서로 상호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혈 체로키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도 세력이 된 것은 그들이 교육을 더 잘 받고 이중 언어를 쓰면서 아무래도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물려받는 등 순수 체로키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로키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추장으로 선출된 존 노스에 대한 기록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존 노스는 1790년 10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록아웃 마운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체로키족 원주민 어머니와 스코틀랜드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는 테네시주에서 교육을 받고 원주민으로 자랍니다. 테네시주 남부 도시 채터누가에는 존 노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테네시강의 목화신 공류를 따라가면 채터누가 시내에 다리들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철교아치가 있는 두 번째 다리가 바로 존 노스 추장의 다리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세 번째 다리는 월러 스트리트 브릿지라고 1890년에 지어진 오래된 다리입니다. 다리 남쪽의 강기슭이 로스즈 랜딩이라고 로스의 선착장입니다. 1838년 강제 이주 시에 체로키 부족민들을 강제로 집결시켰던 출발 집결지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부는 배를 타고 오클라호마로 떠납니다. 눈물의 길로요. 존 노스는 부족민들을 이끌고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눈물의 여정 속에서 그의 부인은 하나 남은 담요를 추위에 떠난 아이에게 건네주고 폐렴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벌판에 묻히게 됩니다. 존 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뉴에코타 기념탑의 동판의 내용과 아틀란타 히스토리 센터의 전시실에 있는 부가 설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념탑의 동판의 하단부에는 존 노스가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대추장으로 선출되었다. 체로키인들은 기독교화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문명화를 이루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틀란타 히스토리 센터의 전시실에 있는 자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존 노스는 교육받은 사람이다. 크리스찬이고
노예 소유자였다. 상당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농장 소유자였다. 백인계같이 체로키인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체로키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체로키 부족 내에서 빠르게 지도자의 위치를 높였다. 그가 최초 대추장으로 선출된 후에 고향 땅에서 잔존하려는 체로키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격렬하게 싸웠다. 뉴에쿠타 조약이 체결되고 비준된 후에도 그는 투쟁하였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정착한 후에도 존 로스는 대추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대추장직을 보유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존 로스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였고 흑인 노예제도 찬성자였습니다. 강제 이주를 위해서 체로키인들을 군인들이 강제로 집합시켰을 때 함께 끌려나온 흑인 노예가 무려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흑인들은 체로키인들의 소유물이었으니까요. 참으로 극심한 역사적 혼돈과 경랑의 시대를 살아갔던 아메리카 체로키족 주장의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체로키 이야기로 체로키족 관련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